저 제네시스 4623 BH330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저도 하체는 궁금해요. 먼저 이거 타이어 상태가 되게 좋았는데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와, 타이어가 언제 거야? 이거 새로 갈아 놓으신 것 같은데 타이어가 야, 대박. 대박이야. 어쩐지 20년 6월 타이어 올해 가신 거야. 타이어 앞 타이어는 자, 여기서 또 이 차주분이 대단하시다는 걸 느낍니다. 주행거리 4만 킬로가 안 됐는데 타이어는 교환해 놓으셨어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뒷타이어는 20년 중반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 제가 아까 우리 언덕 올라올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슬립이 별로 안 난다고. 타이어 상태가 좋은 거예요. 타이어 좋은 상태 나쁜 차가 그렇게 슬립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타이어는 20년 타이어, 뒷타이어, 앞 타이어는 18년 출고한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앞 타이어는 한 3만 킬로 못 돼서 갈았고 얘는 최근에 간 타이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하체도 한번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들어가 볼게요. 뒤쪽 디퍼런셜 라인 후미 등 보고 있는데 이게 9년 된 차의 머플러 팁입니다. 제가 이 트윈 머플러인데 9년 된 차가 머플러가 이렇게 부식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 진짜 안 타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안 다녀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한 2만 킬로, 3만 킬로 주행한 차량 머플러 이거보다 더 상태 안 좋은 차들 많습니다. 많고요. 디퍼런셜 라인 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정말 누유 하나도 없고 조인트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조인트도 교환은 안 한 조인트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깔끔합니다. 저쪽 양쪽 조인트 라인 보시고 계시면 누유나 터진 거 볼 수 없고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양쪽 언더커버 돼 있고 머플러 중통 지나서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보고 계시고요. 오일팬 부분이 미세 누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미션 오일 아래쪽. 일단 여기는 보이지 않고요. 앞쪽에 하체는 너무 안 타서 그런지 정말 하체는 이쪽은 일단 흠 잡을 데가 전혀 안 보입니다. 양쪽에. 여기 지금 잡히는 부분은 미션 하단부인데요. 일단 이쪽에는 누유가 정말 없고요. 자, 이 부분이 오일팬.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후레쉬가 살짝 비춰지는데 이게 오일팬 하단부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흘러내리는 건지 요게 살짝 미세 누유가 조금 보이네요. 근데 정말로 말씀 그대로 얘는 미세 누유예요. 이게 분진처럼 약간 모래 분진처럼 오일이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흘러나온 게 아니라 떡져 있는 게 모래처럼 분진처럼 나와서 떡져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질질 새거나 코크 쪽에 새는 부분 없고요. 안쪽에 한 번 더 약간 조명 더 비춰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미세 누유 아니라고 말씀 못 드려요. 미세 누유 맞지만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안쪽을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는 건 웜기어 라인이고요. 웜기어 라인하고 하체 볼 조인트 노다이나 이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반대편도 한 번 더 혹시라도 터진 데가 있나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터진 데 정말 없고 타이어 안쪽 크랙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저희 구독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것까지 다 뜯어내면서까지 볼 수는 없는 부분. 여기 팬 쪽에 미세 누유 있습니다. 요거 실링 정도를 교환하면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돼서 오일이 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잡았습니다. 요거는 정확히 잡았고 성능 점검사면 오일팬 미세 누유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일팬에 아주 미세하게 분진처럼 이렇게 누유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뚝뚝 흘러내린 흔적 같았으면 이거는 정비를 해서 실링을 교환해야겠죠. 근데 그럴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나머지 외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시고 차 구매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만 하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3300cc고 2000rpm 전에서 부드럽게 변속 일단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앞에 대시보드 보면 거의 출고한 지 한 1년도 안 된 차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모델인데 얘는 순정처럼 보이잖아요. 예, 순정처럼 보이는데 애프터 마켓용 제품입니다. 애프터 마켓용 아이나비가 들어가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비게이션은 그냥 후방 카메라용으로 쓰시고 그냥 편하게 핸드폰 내비 좋죠. 돈을 좀 투자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미러링 되는 거,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미러링 되는 그런 사설 내비 하셔서 데이터 연결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또 포르쉐가, 노란색 포르쉐가 내 따라오네요. 야, 변속 타이밍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는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좀 잘못 눌렀나 보다. 끄는 버튼이 어딘지 모르겠어. 오프 눌렀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연동형 내비게이션이라 상단부에 다 연동이 되고요. 나 이거는 이런 거 보면 참 왜 이렇게 차를 안 탔을까? 차 상태가 좋은데. 야, 이거 뭐 38,000km라 하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누구보다도 많이 시운전 해봤고 누구보다도 제네시스에 대해서 촬영을 또 많이 해봤는데 종류별로 제네시스 다 해봤어요. 이 정도면 뭐 핸들 열선 들어가 있네요. 핸들 열선은 들어가 있고 수동식이네요. 26mm 하피에스 들어가 있고 썬루프는 없어요. 썬루프는 없는데 블랙박스는 그래도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전원을 빼놓는 이유는 방전 때문에 그렇고요. 6000rpm까지 충분히 RPM 올라가는데 무리 없습니다. 브레이크 잡을 거예요. 꽉 잡으세요. 야. 지금 풀 브레이킹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부러 뒤에서부터 한번 잡아봤는데 ABS가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슬립이 나진 않네요. 브레이크 성능도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요. 아이들린 상태에서 지금 게이지, 저희 이번에 카메라 고프로를 계기판 쪽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들린 상태도 거의 미동도 없습니다. 변속 충격, 변속 충격도 아주 양호합니다. 뭐 주행거리를 감안해서라도 뭐 이상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얘가 덜커덕하고 기아가 체결되면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거니까요. 자, 차가 없어야 돼. 다행히 차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 60km 선에서 풀 브레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오는데 60km를 맞춘 다음에 60km 언저리에서 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벤츠나 BMW의 뭐 포피스 브레이커와 비교를 하자면은 앞으로 좀 쏠리는 건 사실인데 뒤에서는 어땠어요? 앞으로 많이 쏠렸어요? 프론트에 비하면 거의 안 쏠리는. 그죠? 앞이 그만큼 뒤에서 잡아주는 브레이킹 능력도 괜찮은 거고요. 악셀을 틀면서 돌아보겠습니다. 언더스티어가 살짝 나죠? 죄송합니다. 후륜구동, 후륜구동 스팅이 오버스티어가 나죠. 언더가 아니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돌아서 다시 한번 코너링 테스트 한번 해봐 드릴게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제가 아까 얼핏 봤지만 타이어 상태도 좋아서 자, 기다려 주고요. 브레이크 반응이 부드럽게 상당히 즉각적이에요. 부드럽게 즉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줄 모르겠지만 좀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뭔가 확 채가지고 브레이크 밟을 때 껐덕껐덕 불편함을 주진 않는다는 표현을 한 얘기고요. 요번에도 코너링을 아무래도 사륜이 아닌 사람이 계셔서 제가 세게는 못 들어. 여기서 악셀링을 하면서 가면 그렇죠. 악셀링 하면 RPM은 지금 레즈는 직전까지 쓰고 있지만 확실히 주행거리 짧은 게 요런 또 잡음이나 이음이 전혀 없네요. 요번에는 한 50km 정도로 요초를 브레이크 없이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 50km 살짝 못되게 그대로 넘어 보겠습니다. 서스 그냥 9년 된 신차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DH가 나온 이후로는 요거보다는 요게 초창기 모듈이 서스펜션이 살짝 무르게 세팅됐어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옛날에 오피러스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이 이후 모델들은 요거보다 약간 댐퍼가 좀 강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독자님들은 또 1세대를 더 선호하고요. 또 조금 젊으신 분들은 BH보단 DH를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뭐 이 정도 주행거리에 판매 가격 있다 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준대형 대형 세단이 필요한데 패밀리카로 필요한데 야 그래도 나 한 7, 8년은 타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옵션들은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인 제네시스 공조기 옵션이라 크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뭐 특별한 옵션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 크루즈 기능이 있겠죠. 기본 크루즈, 일반 크루즈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차량 실내뿐만 아니라 로드 영상 그리고 하체 영상까지 보셨는데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1,530만 원입니다. 뭐 우리가 뭐 썸네일 각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뭐 1,530만 원이면 뭐 경차 가격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죠. 근데 사실 뭐 경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의 어떤 이 폭이나 파티션을 정해놓고 계산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등락폭이 생깁니다. 왜? 그래도 구형 제네시스인데, 근데 주행거리는 좋은데, 복합적인 부분보다는 자신에 맞는, 자신의 현재 주행 여건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일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겠죠.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낮다 보니까 연식 대비 금액이 엔카나 이런 거 검색하시면 조금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3만 킬로라고 3만 8천 킬로죠. 무조건 상태가 좋은 차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시운전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제조사 보증 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이 차의 특징이 또 9년이 됐는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차 뭔지 아시죠? 신차를 출고해서 저희가 판매하기 전까지 차주의 명의상 등록증상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38,000km에 18년도 출고한 타이어, 뒤에는 20년에 출고한 타이어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없어서 교환하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 38,000km로 제네시스 타이어가 다 마모되진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크랙 가지 않는 또 괜찮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 관리를 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오시면 기본적인 소모품 교환해야겠지만 보통 제네시스 4만 킬로에는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디프런셜도 오일 교환할 필요 없고요. 단 이제 기분학상 엔진 오일 정도 한번 교환해서 출고하시면 이 차의 수명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10년도 문제 없을 거라고 감히 장담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외관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성남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어쨌든 주차 컨디션이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쪽엔 따로 손댄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광택 작업, 기본적인 광택 작업만 했는데 실버 바디의 특징이 잔 스크래치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옆에서 한번 보는데 정말 스크래치, 제가 볼 땐 자동 세차 막 돌린 차는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실버 바디라도 자동 세차가 계속 돌렸으면 이 컨디션이 유지 안 되고요. 헤드라이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죠. 얘는 주행거리하고 헤드라이트 상태는 직결합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고속 중에서 계속 잔 스크래치 맞으면 얘는 무조건 혼탁이 생기죠. 근데 뭐 빗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거나 하는 거 없고요. 휠 자체도 지금 보시면 깔끔하고 문콕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바디는 감독님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당기는 부분, 우리가 늘 흠이 보이는 부분까지 한번 잡아봐 주세요. 그리고 도어를 열어 놓을 테니까 엣지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 도어 엣지가 대박이에요. 왜냐면 PPF가 없는 상태인데 도어 엣지가 이 정도예요. 너무 깔끔하고요. 자, 시트 상태는 자, 운전석은 말할 것도 없고 뒷좌석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앞에 계시지만 지금 같이 이 자리에 동승하셨고요. 구독자님 볼 때 시트 상태도 전혀 이상 없었죠. 그죠? 자, 운전석 시트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보통 한 8, 9년 된 차 뒷자리도 이 정도보다는 안 깨끗한 차들이 많아요. 매트도 코일 매트는 아니지만 순정 매트 자체가 신발 뒤꿈치에 찍힌 눌린 흔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트렁크 보실 필요 없고 이쪽에도 물론 없고요. 자, 이 타이어가 20년에 출고한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고요. 예. 그리고 뒤에 휀다. 예. 제가 일일이 짚을 필요가 없는 게 차의 컨디션이 거의 퍼펙트해요. 외관은. 자, 트렁크 보시면
이게 뭘 이렇게 좀 눌리는 흔적도 있어야 되는데 트렁크 자체도 눌린 흔적이 별로 없고요. 뒤에 템포러리가 아니고 스페어 타이어가 이 상태에 들어가 있었네요. 이 타이어조차도 깨끗합니다. 뭐 트렁크 부분, 썬팅 상태, 휠 스크래치, 보통 한 98점짜리 차 이렇게 9년 됐는데 외관 98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정말로 문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사이드 엣지를 또 보여드리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전석의 문콕이 가장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수석 앞도어고요. 그 다음이 이쪽 뒤쪽 VIP석이죠. 그리고 하물며 그 주차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남들이 찍어놓은 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조차도 없습니다. 판매 가격을 뭐 고려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외관 컨디션은 감히 8년이 넘은 9년차 나이 9살 먹은 차량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수많은 차를 제가 영상을 찍지만 뭐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한 30대 한 대 있을까요? 네,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걸 저희가 다 도장을 했느냐? 이연식 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판매가가 더 높아지겠죠. 네,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외관 스트레스 많으시고 주행거리 스트레스 많으시고 엔진 미션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을 이 세 가지 조합에 모두 다 해당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주행하시고 편하게 인수해 가시고 엔진을 무상으로 교환 받으신 다음에 뭐 제가 일일이 다 뜯어보진 않았어요. 디스크도 아무 상태가 거의 없어요. 연마도 필요 없고 로드도 괜찮고 패드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6만 킬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소모품 확인만 하시면서 교환하시면은 5년은 그냥 타실 것 같고요. 관리하시면 이 차는 앞으로 10년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정우모터스로 오신다면 그때 또 한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차의 판매 가격 합리적이다 아니다 비싸다 싸다 검색하시기 전에 꼭 먼저 다리품 팔아서 발품 파는 게 부동산의 최고죠. 차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딜러들 어떤 딜러들하고 전화를 해도 제 차 별로예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소소해요 탈만해요. 근데 저희 그 이상은 보여드리고 있는 JMTV 정우모터스고 그 안에서 카오스트를 하면서 저도 되도 않은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등질 일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문제 있는 거 문제 있다고 대표님 얘기해서 찍고 난 뒤에 수리해서 보낸 차도 많고요. 실제로 이거는 고쳐서 고객님이 오실 때쯤이면 수리를 끝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차도 많습니다. 이 차는 여기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와서 그대로 보시고 빠른 선택해 주시고 정우모터스에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깔끔하고 여러분 니드에 맞는 차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제네시스는 빠른 전화가 빠른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차량 받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